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살아왔다. 작은 상점 하나로 시작해 수많은 난관을 통과했고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다. 부부란 벌어들인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지켜낸 돈의 크기에서 결정된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려면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조금도 동의하지 않는다. 더 많이 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욕망을 절제하고 지갑을 열어야 할 곳과 닫아야 할 곳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다. 부는 벌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쌓이는 것이다. 삼성을 세우고 기업의 규모가 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왜 더 좋은 집을 짓지 않습니까? 왜 고급 자동차로 바꾸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나는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알고 있었다. 집이 크고 화려해지면 그 크기만큼 유지비가 생기고 자동차가 더 비싸질수록 나 자신은 그 자동차의 종속물이 된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는 잠깐의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나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도두이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집에 그대로 살았고 필요 이상의 사치를 멀리했다. 내가 외면한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속박이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도 충분한 사람이다. 소비가 늘어날수록 마음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진다. 무엇을 더 갖기 위해 달려야 하고 잃지 않기 위해 더 불안해해야 한다. 나는 그 불안의 사슬에 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절제였다. 절제는 곧 자유였다. 남들이 선망하는 것들을 갖지 못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것들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한없이 편안하게 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이병철은 검소하다라고 말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나는 검소함을 덕목이라고 여긴 적이 없다. 그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검소함은 판단력의 문제였고 경영학의 핵심 원리였으며 기업가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략적 태도였다. 내가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돈이란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며 선택의 자유를 확보해주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청년 시절부터 소비를 바라보는 관점이 누구보다 냉정했다. 남들이 사치를 부릴 때 나는 이 소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졌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값싸고 사소한 것이라도 나는 지갑을 열지 않았다. 반대로 진짜 필요한 공부, 사업을 위한 정보,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에는 주저없이 돈을 썼다. 돈은 쓰는 것이 아니라 배치하는 것이다.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소비는 돈을 없애지만 투자는 돈을 일하게 만든다. 평생 기업을 운영하면서 내가 누구보다 확신하게 된 사실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늘 단호한 원칙을 세워두었다. 남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지 말 것. 감정에 흔들려 돈을 쓰지 말 것. 순간적 만족을 위해 돈을 쓰지 말 것.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소비와 순간의 쾌락에 약해지는 나약한 의지 때문이다. 삼성을 성장시킨 것은 뛰어난 기술도 거대한 자본도 아니었다. 원칙을 지키는 태도와 스스로의 욕망을 통제하는 절제심이었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같은 조언을 하고 싶다. 돈을 쓰는 법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사실을 뼈에 새기고 살아왔다. 사람은 버는 것보다 쓰는 방식으로 운명이 갈린다. 월급이 적어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많은 돈을 벌고도 끝내 빈손으로 늙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재능이나 운에서 오지 않는다. 대부분은 소비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나는 일찍이 이 원리를 깨달았고 평생 삼성의 경영에
그대로 적용했다. 기업의 성장은 원가 절감과 자본 효율에서 시작되듯 개인의 성장도 절제와 분별에서 시작된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소비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약하게 만드는가? 만약 나를 약하게 만든다면 그 소비는 사치가 아니라 약점이었다. 돈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통제해야 한다. 이 단순한 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수십 년 동안 지켜보았다. 소비가 습관이 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시선을 따라 살게 되고 욕망에 끌려다니며 결국 자신을 잃는다. 나는 그 길로 들어서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검소하다고 부르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었다. 나는 소비를 무조건 억제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아니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원칙을 실행했을 뿐이다. 삼성의 작은 공장 하나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쓸데없는 장식, 과한 인테리어, 눈에 보이는 허세는 철저히 배제했다. 기업은 화려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꼼꼼함과 절제, 그리고 정확한 판단으로 성장한다. 사람도 같다. 요즘 젊은 세대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바로 보여주기 위한 소비다. 나는 누구보다 인간의 허영심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허영심은 미래를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잡초다. 남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는 돈은 본질적으로 빚이다. 내 마음이 아닌 타인의 기대에 붙잡힌 채로 허상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을 따르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자유가 주어진다. 그 자유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는 소비를 가장 경계했다. 삼성을 일으키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유혹이 있었다. 성공하면 화려하게 보여야 한다는 외부의 압박, 경쟁사를 따라가야 한다는 조급함,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 하지만 나는 일관되게 원칙을 지켰다. 기업을 크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크게 잡아야 한다. 내 마음이 사치와 허세로 흐려지면 기업의 방향도 흔들린다. 내 마음이 절제와 명확함으로 단단하면 기업의 길도 곧고 강해진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었고 끝까지 밀어붙였다. 또 하나,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던 기준이 있다. 돈을 쓸 때는 감정이 아니라 목적을 기준으로 할 것. 기쁠 때, 외로울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은 사람은 그 감정을 덜기 위해 소비한다. 하지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의 지갑을 열지 않았다. 감정은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지만 소비의 흔적은 평생 남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늘 말하고 싶다. 오늘의 충동적 소비는 내일의 후회가 된다. 하지만 오늘의 절제는 내일의 자유가 된다. 돈이 많아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돈을 쓰지 않을 수 있을 때 사람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절제는 고통이 아니라 힘이다. 조금 적게 쓰더라도 마음이 단단해지고 판단이 날카로워지며 집중력이 깊어진다. 삼성을 성장시킨 힘도 결국 같은 원리였다. 작은 것 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며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은 말이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을 발견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큰 선택에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비에 대한 태도에서 갈린다. 큰 돈을 잃는 사람은 갑자기 큰 결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미 작은 순간에서 수없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누적이 결국 삶을 뒤흔든다. 특히 내가 가장 경계했던 소비가 있다. 나는 그것을 체면 소비, 즉 체면세소이라고 불렀다.
내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소비이기도 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허세를 부리고 하지 않아도 될 소비를 하고 써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돈을 흘려보낸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체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체면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다. 남을 위해 사는 삶은 결국 자신을 잃는 삶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좋은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타면 성공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그 자신감이 당신의 실력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물건의 가격표에서 나온 것인가? 만약 자신감이 실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가짜 자존감이다. 나는 그런 가짜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평생 오래된 양복을 입었고 소박한 자동차를 탔다. 그것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떼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을 쌓아라.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 사라진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과 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진다. 체면 소비는 단순히 돈을 낭비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약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왜곡시키는 도두이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소비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사라지고 남에게 보이는 나만 남는다. 이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기업에서도 실적보다 외형에 집착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경영자로 절대 세우지 않았다. 기업 경영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것이고 성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체면으로 운영되는 기업은 반드시 무너진다. 체면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결국 같은 길을 걷는다. 나는 이런 체면 소비가 왜 위험한지 여러 번 목격했다. 새로운 정장을 샀더니 그 정장에 맞는 구두를 사고 구두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가방을 사고 그 가방에 어울리는 자동차가 필요해지고 자동차에 맞춰 집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디드로 효과, 디드로 이펙트다. 하나의 사치가 또 다른 사치를 부르고 그 다음 사치가 또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 끝없는 소비의 고리 속에서 사람의 삶은 기울기 시작한다. 나는 그런 소비의 연쇄를 단호히 끊었다. 그리고 삼성은 그 원칙 위에서 성장했다. 기업에도 불필요한 화려함을 허용하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정신이 삼성의 경쟁력을 만들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체면에 지출하는 돈은 모두 사라지지만 절제와 원칙으로 지켜낸 돈은 미래의 기회가 된다. 부자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절제를 통해 기회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 나는 오래전부터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해왔다. 체면을 지키려 하지 말고 실력을 지켜라. 체면은 남이 만들어주지만 실력은 오직 내가 만든다. 그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체면이 필요 없다. 그는 이미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체면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돈도 시간도 인생도 내 것이 된다. 나는 기업을 세우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의 삶이 흘러가는 방향을 지켜보았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진실 중 하나는 이것이다. 가난은 큰 사건에서 오지 않는다. 작은 습관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사람들이 흔히 인생을 바꿀 큰 기회를 기다리지만 사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작은 누수, 작은 방심, 작은 소비였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디드로 효과, 디드로 이펙트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현상을 정확히 파악했다.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사치를 허용하는 순간 그 하나가 또 다른 욕망을 부르고 그 욕망은 또 새로운 소비를 정당화한다. 그 연결고리는 놀라울 만큼 강하고 빠르다. 내가 본 수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새 양복을 샀다. 그런데 새 구두가 필요했다.
구두에 맞춰 깔끔한 가방을 샀다. 가방을 들고 다니다 보니 자동차가 초라해 보였다. 자동차를 바꾸자니 집이 어울리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수년간 벌어온 돈을 사라지는 외형에 쏟아붓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발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사치의 도미노를 스스로 밀어버린 것이다. 나는 이런 현상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삼성의 초기 경영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의 사치를 허용하면 사치가 시스템이 된다. 회사가 어느 날 괜찮겠지 하고 비싼 집기를 들여놓으면 다음에는 그 집기에 어울리는 인테리어가 필요해지고 그 인테리어에 맞는 추가 시설을 들여와야 한다. 결국 품격을 맞추기 위한 소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나는 이런 악순환이 얼마나 빠르게 회사를 약하게 만드는지 수없이 보았다. 그래서 나는 화려함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효율과 실용만 남겼다. 사람도 똑같다. 사치는 일시적 만족을 주지만 절제는 지속적인 성장과 자유를 준다. 내가 평생 사치를 멀리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판단과 사고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였다. 욕망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고 흐려진 정신은 잘못된 결정을 부르고 잘못된 결정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든다. 나는 그런 위험을 한 번도 가볍게 보지 않았다. 나는 생전에 자식들에게도 임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눈앞의 사치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미래의 선택권을 빼앗아간다. 사치가 늘어날수록 사람은 점점 자유를 잃는다. 더 좋은 물건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팔아야 하고 시간을 팔다 보면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다. 결국 사치가 주인이 되고 사람은 종이 된다. 나는 삼성의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위기와 충격을 경험했다. 그때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은 것이 있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도록 비용 구조를 가볍게 유지할 것. 이 원칙은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치와 체면에 의해 무거워진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린다. 반면 절제와 원칙으로 가벼워진 사람은 어떤 위기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나는 이런 이유로 젊은이들에게 항상 강조한다. 사치의 시작을 가장 조심해라. 작은 허용이 평생의 발목을 잡는다. 오늘 새 옷 하나가 내일의 빚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충동 구매가 내일의 기회 하나를 빼앗아갈 수도 있다. 사치를 멀리하라는 말은 인생을 좁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크게 살기 위해 지금 욕망을 다스리라는 뜻이다. 나는 평생 절제를 창피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그리고 삼성을 지켜준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부러워하지만 나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힘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절제,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한 힘이다. 나는 한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젊은 직원들을 보았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이름으로 소비를 정당화하는 태도다. 요즘 세대는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혹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작은 사치를 쉽게 허락한다. 아침마다 비싼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는 유명한 브런치 카페를 찾아다니고 SNS에서 인기 있는 생활용품을 쓸데없이 구매한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믿는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것이 투자 도구가 아니라 투기처럼 보였다. 돈을 쓰면서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설득하고 현실을 합리화하는 과정, 그것이 자기 위안 소비의 본질이었다. 나는 일찍이 그 허상을 꿰뚫어 보았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태도다. 깨끗한 집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스스로 만든 따뜻한 한 끼를 먹고 필요한 만큼의 물건으로 하루를 단정하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비싼 브랜드가 없어도 충분히 품위 있게 산다. 삼성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품질은 화려함이 아니라 본질에서 나온다. 제품이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해서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데 집중할수록
내부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사람도 똑같다. 겉으로 보이는 고급스러움을 새기 시작하면 내면의 단단함은 서서히 사라진다. 나는 한 번도 비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리를 지킨 적이 없다. 비즈니스 논의를 할 때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화려한 장소를 피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공간의 화려함은 사고를 흐린다. 사고의 선명함은 단순함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비싼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가 자신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커피는 실은 자기 착각을 비싸게 사는 행위다. 커피 한 잔의 원가는 1,000원이면 충분하다. 그 나머지는 브랜드, 광고, 인테리어 비용이다. 그 비용을 누가 내는가? 바로 고객들이다. 그리고 그 고객들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돈을 잃는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숫자를 직접 계산해 보라고 말했다. 하루 5,000원씩 소비하는 커피는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이 된다. 평생 그렇게 산다면 5천만 원이 넘는다. 만약 그 돈을 매년 꾸준히 투자했다면 그 돈은 나중에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정도의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계산을 하지 않는다. 계산하는 것이 불편하고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쉽게 소비하고 더 쉽게 잊고 더 쉽게 반복한다. 나는 그 반복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작은 반복이 결국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청년 시절부터 스스로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다. 이 소비는 나의 능력과 미래를 키우는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사지 않았다. 만약 나를 흐리게 만든다면 나는 즉시 멀리했다. 만약 그것이 잠시의 만족만 주고 지속적인 가치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삶에서 필요 없는 것이었다. 나는 화려한 물건들보다 오래된 책 한 권을 더 소중히 생각했다. 값비싼 레스토랑보다 집에서 정성껏 만든 한 끼 식사를 더 귀하게 여겼다. 비싼 장비가 아니라 생각을 깊이 가꾸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것이 나의 삶을 지탱했고 그것이 삼성을 지탱했다. 나는 지금도 젊은 세대에게 단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돈이 들지 않는다. 걷는 시간, 책 읽는 시간, 집을 정리하는 시간,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진짜 품위이고 진짜 고급스러움이다. 비싼 소비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집중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다. 이 기본을 깨닫는 순간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큰 돈을 잃게 만드는 것은 큰 실수가 아니라 작은 습관을 방치하는 태도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기 전에 이미 작아 보이지만 치명적인 소비를 수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그들은 커피 한 잔이 사소하다고 말하고 할인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한두 번밖에 쓰지 않을 생활용품을 충동적으로 담는다. 그러나 내가 기업을 세우며 배운 핵심 원리는 단 하나다.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재난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의 누적이다. 사람도 똑같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런 생활적 누수를 철저히 막았다. 돈이 남지 않는 이유는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라 생각 없이 새어나가는 비용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은 소비가 왜 무서운가? 이병철의 관점. 사람들은 항상 큰 돈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작은 돈을 잃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 무감각이 쌓일 때 인생은 서서히 무너진다. 예를 들어보자. 하루 4, 5천 원의 커피, 한 달이면 12만 원, 1년이면 150만 원이 넘는다. 10년이면 2일 500만 원이다. 여기에 외식, 군것질, 의미 없는 쇼핑, 사용하지 않는 구독료까지 더하면 그 누수는 상상을 넘어선다. 10,000원짜리 지출을 100번 반복하면 100만 원이 된다. 100만 원짜리 소비를 한 번 하는 것보다 10,000원짜리 소비를 100번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후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경영에서도 이 원칙을 철저히 적용했다.
삼성의 비용 시스템을 만들 때 나는 언제나 말했다. 큰 비용은 누구나 조심한다. 하지만 작은 비용을 통제할 줄 아는 조직만이 살아남는다. 절제는 인생을 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넓게 만드는 것이다. 젊은 세대는 절제를 부정적으로 본다. 억지로 아끼는 삶, 자유를 포기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 절제를 통해 자유를 얻었다. 절제가 없으면 사람은 소비에 끌려다닌다. 돈이 들어오는 즉시 사라지고 실패가 찾아오면 아무런 방어수단도 없다. 그러나 절제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돈을 아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선택받는 삶을 산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선택하는 삶을 산다. 감정에 흔들리는 소비는 반드시 후회를 남긴다. 사람들은 피곤하면 쓰고 기분이 좋으면 또 쓰고 중요한 것을 미루고 순간의 만족을 위해 돈을 쓴다. 그러나 나는 어떤 감정에서든 절대 지갑을 열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정은 잠깐이지만 그 소비의 흔적은 몇 달, 몇 년 동안 남기 때문이다. 특히 스트레스를 소비로 푸는 습관은 반드시 사람을 무너뜨린다. 감정이 쌓이는 만큼 비용도 쌓이고 그 비용이 쌓일수록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진다. 사람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절대로 돈도 미래도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감정적 소비를 미래를 파괴하는 가장 조용한 도둑이라고 불렀다. 작은 절제가 가져오는 복리 효과. 복리는 돈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습관에도 사고에도 삶에도 적용된다. 절제를 하루 하면 그저 절제일 뿐이다. 그러나 절제를 1년 하면 삶이 달라지고 10년 하면 사람 자체가 달라진다. 나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했다.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크고 혁신적인 전략보다 매일의 작은 절제와 효율을 끝까지 지킨 태도에 있었다. 사람도 똑같다. 조금씩 아끼고 조금씩 집중하고 조금씩 정리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수십 년 뒤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큰 격차를 만든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항상 말하고 싶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그 소비를 작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작은 돈을 다스릴 수 있으면 큰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돈을 통제하는 능력은 연습에서 나오고 그 연습은 가장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절제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많은 자유를 주는 힘이다. 나는 젊은 사람들의 삶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함정을 보았다. 바로 지식 소비의 함정, 즉 값비싼 강의와 단기간 성공을 약속하는 교육 상품들이다. 요즘 시대는 불안이 많다. 남의 성공이 눈에 쉽게 보이고 SNS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단기간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넘쳐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조급함은 언제나 지름길을 찾게 만든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파고드는 이들이 있다. 비싼 양복을 입고 화려한 무대에 서서 이 강의를 들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비법을 배우면 1년 안에 부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러한 흐름을 일찍부터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확신했다. 진짜 지식은 싸고 가짜 지식은 비싸다. 값비싼 강의가 위험한 이유. 나는 평생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실제 사업 현장에서 수십 년을 싸워왔다. 그 과정에서 배운 지식은 어떤 단기 강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이를 가졌다.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냈으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심리적 착각에 쉽게 빠진다. 비싼 강의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싼 강의일수록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을 사는 것이다. 그것은 진짜 배움이 아니다. 그저 불안을 잠시 잊기 위한 진통제에 불과하다. 나는 이상하게 여겼다. 정말로 부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다면 왜 그것을 돈을 받고 가르치는가? 왜 본인만 조용히 그 방법을 사용해 더 큰 부자가 되지 않는가? 답은 간단하다. 그들은
비법을 파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파는 것이다. 참된 배움은 고통스럽다. 나는 삼성의 초기 경영자들에게 반드시 강조한 것이 있었다. 배움에는 고통이 따라야 한다. 고통이 없는 배움은 절대 몸에 남지 않는다. 금방 이해되는 이야기는 금방 잊힌다. 진짜 배움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스스로 생각해야 하고 수없이 실패하면서 체득해야 한다. 그 과정이 없이 얻은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 정보일 뿐이며 정보는 금세 사라진다. 나는 회사를 일으키며 수많은 위기와 실패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책 속 문장 하나를 천천히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패 속에서 나오는 배움의 무게가 어느 강의보다 훨씬 값지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값비싼 강의에 기대는 태도가 위험하다고 본다. 그것은 배움이 아니라 현실 도피다. 실제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노력한 것 같은 착각을 주기 때문이다. 책과 현장이 최고의 스승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책을 놓지 않았다. 책은 싸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인류가 쌓아온 통찰이 담겨 있다. 나는 비싼 강의보다 오래된 책 한 권에 더 많은 가치를 두었다. 또 하나의 스승은 현장이었다. 책에서 배운 것을 실제 사업 현장에서 부딪히고 실패하며 다시 배우는 과정이 모든 성공의 뿌리가 되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지식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깨닫는 것이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만 지식은 능력이 되고 능력은 성과가 되고 성과는 자산이 된다. 돈으로 사는 배움은 약하고 시간으로 쌓는 배움은 강하다. 값비싼 강의는 대부분 당신에게 이해했다는 착각을 준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변화는 반복과 실패, 고민과 적용을 통해서만 나온다. 나는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비싼 강의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낀다. 배움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언제나 진짜 실력을 얻기 어렵다. 그러나 시간을 들여 스스로 배운 사람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된다. 나는 이 말을 끝까지 하고 싶다. 빠르게 배우는 사람보다 깊게 배우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된다. 그 깊이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오직 당신의 시간과 집중 그리고 절제된 습관만이 만들어낸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보았다.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은 저급한 즐거움과 저품질 인간관계였다. 나는 이것을 평생 철저하게 경계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돈뿐 아니라 시간, 정신, 평판까지 모두 갉아먹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끝없는 술자리, 쓸모없는 회식, 감정적 호칭으로 얽힌 인간관계에 시간을 태운다. 그들은 이것이 인맥관리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나는 확신했다. 99%의 인간관계는 인맥이 아니라 소음소인이다. 불필요한 술자리는 왜 위험한가? 내가 경영을 시작한 초창기 몇몇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업하려면 술도 마시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술자리는 사람을 흐리게 만든다. 정신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삶의 중심을 흐리게 한다. 내가 한 가지 원칙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자리는 참여하지 않는다. 경영은 맑은 정신이 필요하고 삶도 마찬가지다. 맑은 정신이 없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사람들은 술자리가 인맥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인맥이 위기 상황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진짜 인맥은 돈과 시간을 쓰지 않는다. 삼성을 운영하며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은 단순했다. 그들은 나에게 이익을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고 가치관이 맞았고 실력으로 연결되었다. 나는 자주 말했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돈이 끊기면 사라진다.
진심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남는다. 값비싼 식사, 선물, 형식적인 만남, 이런 것들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약하게 만들 뿐이다. 그것은 의무와 부담으로 쌓이고 어느 순간 큰 짐이 된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편리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조용히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다. 나는 그런 관계를 평생 몇 명만 가졌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저급한 쾌락이 사람을 파괴하는 이유. 나는 저급한 쾌락, 특히 도박, 충동적 소비, 감각적 자극을 경계했다. 이것들은 사람에게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만 그 만족은 너무나 짧고 그 대가는 너무나 길다. 저급한 쾌락은 뇌를 자극해 일시적 기쁨을 준다. 그러나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사라진 자리를 새로운 갈증이 채운다.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사람은 더 강한 자극을 찾고 결국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된다. 나는 경영자들에게 늘 강조했다. 당장의 기쁨보다 내일의 무게를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사람은 감각적 즐거움을 찾는 순간 이미 스스로를 잃기 시작한다. 한 차원 높은 즐거움은 비용이 필요 없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독서에서 얻었다. 책 한 권이면 며칠을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의 문장은 평생 나를 깨우치게 했다. 또한 산책, 사색, 글쓰기, 그리고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이 내 인생을 단단하게 지켜주었다. 사람들은 이런 즐거움을 과소평가한다. 비싸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 값싸고 조용한 여가일수록 사람의 본질을 튼튼하게 만든다. 비싸고 화려한 쾌락일수록 사람의 본질을 약하게 만든다. 나는 이것을 평생 실천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가질 수 있었다.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가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만 고민한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시간을 쓸모없는 인간관계, 속빈 술자리, 도박과 자극에 빼앗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약해진다. 반대로 시간을 읽고 배우고 노력하고 고요하게 생각하며 사용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강해진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돈보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했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단 하나의 진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지키는가, 그리고 어디에 시간을 쓰는가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이 적다고 말하지만 정작 돈이 흘러나가는 곳을 점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시간이 어디로 사라지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 그 결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잃는다. 나는 이것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보았다.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은 반드시 선택받는 삶을 살게 된다.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감정이 시키는 소비를 해야 하고, 상황이 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깨닫는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진정한 자유는 소유가 아니라 선택 권력에서 나온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소비와 시간에 대해 아주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돈을 쓰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 많아도 소비 습관과 생활 태도에 묶여 있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반대로 많은 돈이 없어도 절제와 원칙을 가진 사람은 필요할 때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선택의 자유라고 불렀다.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비용 구조가 가벼우면 위기에도 선택지가 생기지만 사치와 불필요한 지출로 무거워지면 기업은 시장의 변덕 앞에서 무력하게 흔들린다. 사람도 기업도 가벼울 때 강하다. 절제의 진짜 목적,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 사람들은
절제를 아끼기 위한 행동이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나는 절제를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방어력 방위리로 보았다. 경제가 흔들릴 때, 직장을 잃었을 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절제된 삶을 살아온 사람은 두려움 없이 버틸 수 있다. 반면 사치와 즉흥적 소비에 익숙한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삶 전체가 흔들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를 위한 여유와 힘을 이미 과거의 소비로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수입은 많았지만 지출이 더 많았던 사람들,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지만 한 번의 위기에 무너진 사람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능력이 아니라 절제였다. 절제는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든다. 내가 평생 절제를 실천했던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다. 절제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었고 내 사고를 선명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사치를 멀리 할 때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게 된다. 불필요한 욕망을 거절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다. 감정적 소비를 멈출 때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정신을 갖게 된다. 나는 항상 말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울 수 있었던 이유도 찬란한 전략이나 화려한 비전이 아니라 매일의 절제, 즉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습관 덕분이었다.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가장 큰 부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인생 말년에 깨달았다. 진짜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다. 좋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을 자유, 가고 싶지 않은 자리를 거절할 자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 필요할 때 멈출 수 있는 자유, 필요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자유는 절제된 삶에서 나오고 지켜낸 돈과 시간에서 나온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위해 사지 말고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돈을 벌고 지키는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그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부자의 본질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보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부후의 완성은 절제에서 시작해 자유에서 끝난다.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단순히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목적에 흥미가 없었다. 내가 돈을 아끼고 절제를 고집하고 지출을 극도로 조심했던 이유는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함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아니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삶, 즉 어떤 상황에서도 내 결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 그리고 그 힘은 돈을 버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바로 절제된 습관에서 나온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인격을 지키는 수단이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인격을 지키는 도구다. 삶이 힘들어지면 사람의 품격은 쉽게 무너진다. 돈이 부족해지면 사람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고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허세로 자신을 포장해야 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절제로 축적한 자산이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기준을 지킬 수 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참고 참지 않아도 되고 원하지 않는 길을 걷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 자유를 어떤 사치와도 바꾸지 않았다. 삼성의 창업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히 여긴 가치였다. 절제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자립하게 만든다. 절제 없는 부는 금방 사라진다. 그러나 절제 속에서 쌓인 부는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다.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고 더 많은 욕망이 생기고 타인의 시선에 더 민감해진다. 그러나 절제 속에서 불을 쌓은 사람은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나는 삼성을 키우며 수많은 유혹과 압박을 견뎌야 했다. 그때 나를 지탱한 것은
화려한 자산이 아니라 쓰지 않는 힘, 즉 절제의 기둥이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다. 삶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 어떤 원칙을 지켜왔는가이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오래된 옷을 입고 오래된 집에서 살며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을 사랑했다. 세상이 보기에 낡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단순한 생활 속에서 어떤 화려함보다 깊은 만족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선택이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의지로 이루어진 삶이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조언. 나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다. 과한 욕망을 다스리고 가벼운 소비를 절제하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끊고 저급한 쾌락을 멀리하라. 그렇게 해서 지켜낸 돈과 시간은 언젠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절제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유행이 아무리 빠르게 바뀌어도 절제된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해도 절제된 사람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남들이 흘려보낸 시간들 속에서 당신은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절제는 불편함이 아니라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사실을.